자, 다음은 디젤 사이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사이클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져요. 효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효율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젤 사이클의 PV선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토 사이클 어떻게 생겼었죠? 오토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다른 부분 다 비슷한데 요 가열하는 2번, 3번 과정이 오토 사이클은 정적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디젤 사이클은 이렇게 정압 과정입니다. 정압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열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1, 2번 뭐예요? 단열, 압축. 2, 3번 그러면은 뭐예요? 가열인데 압력이 똑같죠. 그래서 정압 가열, 등압 가열 이렇게 되고요. 3, 4번 뭐예요? 팽창인데 단열 팽창입니다. 곡선 단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열 팽창이고 4번, 1번 정적 방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젤 사이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V2분의 V1이 압축비입니다. 오토 사이클에서도 V2분의 V1이 압축비라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압축이 되는 그 압축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시그마라고 써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V2분의 V3예요. V2분의 V3.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정압 팽창비, 초크비, 차단비, 영어로는 컷오프 레이쇼, 컷오프 레이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뭐 절단비라고도 부르고요. 뭐 굉장히 이름이 다양해요. 근데 아무튼 이 V2분의 V3.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압축비는 크면 클수록 효율이 좋고요. 이 정압 팽창비, 초크비, 차단비, 절단비, 컷오프 레이쇼 얘네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없이 작아질 수가 있느냐? 완전 작으면 1이겠죠. 그쵸? 완전 작으면 1인데 1까지는 못 가고요. 대부분 뭐 1점 몇, 뭐 2점 몇, 심한 경우는 3, 뭐 이 정도, 4, 뭐 이렇게 또 가기도 하는데, 보통 2점 몇에서 3점 몇 정도로, 이렇게 컷오프 레이쇼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사이클은요, 조기 착화나 노킹에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엔진을 만들 때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오토 사이클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료하고 공기하고 같이 섞어서, 기화가 된 연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킹이 일어나는 건데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디젤 엔진은 처음에 공기만 있고요.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압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료가 분사가 되면서 그때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압축이 될 때 그때 연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토 사이클이다 디젤 사이클이다 그 특징의 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엔진이 만들어지고 났을 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안 넣으니까 조기 착화가 없다. 노킹의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압축비를 크게 해줄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압축비가 크니까 효율이 높은 효율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데 보통 이 압력이요. 압력이 조금 이제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뭐 평균 유효 압력 이렇게 나왔는데 평균 유효 압력이 뭔지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왕복 엔진 쪽 과목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비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뭐 20 몇 가지도 올라갑니다. 20 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효율이 보통 오토 사이클의 효율보다는 보통 이제 좀 높게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디젤 엔진 역시 무겁고 크고 그리고 진동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 차보다는 디젤 차들이 어때요? 더 소음도 크고 진동도 크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장비라든지 힘은 좋은데 이제 좀 시끄러운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도요. 보통 비행기 날리려면 가솔린 엔진 정도로는 이제 좀 어렵고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작은 비행기 이제 그렇게 날리는데 보통 이제 디젤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왜 입실론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압축비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높은지, 그리고 왜 그 컷오프 레이쇼가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효율이 뭐예요? 효율은 1-Q인분의 Q아웃이에요. Q인분의 Q아웃인데, 자, Q가 들어오는 거는 2, 3번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Q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Q는 CMT 이렇게 썼는데 정압 과정이니까 CP를 썼고요.
그리고 4번, 1번은 아까 이제 오토 사이클에서 했듯이 4번, 1번 과정은 CV 정적 과정이니까 4번, 1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썼습니다. Q는 CMT. 자, 그래서 1-Q1분의 Q2인데 1-CP, 그쵸? CP에 사실 M 이렇게 써 있는데 MM 그냥 미리 약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T3-T2분의 T4 빼기 T1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CV분의 CP가 K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는 CP분의 CV니까 K분의 1이죠. 그래서 K를 분모에다가 쓰고요. 그래서 1-K에 T3-T2분의 T4 빼기 T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이쪽에 이제 써 있었던 효율식을 다시 여기다 이제 쓰면은요, 1-K에 T3-T2분의 T4 빼기 T1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점에서의 T 값을 알면, 온도 값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효율 같은 거 구할 때 이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도를 다 구하면은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각 지점에서 온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1, 2번 과정 단열 과정이잖아요. 단열 과정일 때 T1분의 T2는 뭐라 그랬어요? V2분의 V1의 K-1승이라 그랬죠. 그쵸?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156페이지 교재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죠. 그쵸?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K-1승인데 V2분의 V1이 뭐라 그랬어요? 입실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T2는 T1 곱하기 입실론의 K-1승. 입실론은 압축비.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 3번 정압 가열인데요. 자, 정압 과정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PV는 RT인데 압력이 일정하니까 일정한 것끼리 묶으면은 V분의 T가 일정하다 그랬죠. V분의 T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T2분의 T3는 V2분의 V3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T3는 T2 곱하기 V2분의 V3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V2분의 V3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V2분의 V3는 바로 그쵸, 커러 프레이저 차단비, 초크비라 그랬었죠. 정압 팽창비, 그죠? 그 다음에 T2는 아까 뭐라고 구했어요? T2는 T1의 입실론의 K-1, 그쵸? 이렇게 지금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T3는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남았네요? T4가 남았죠. 자, T4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4는요, 3, 4번 과정이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이니까, T3분의 T4는 V4분의 V3의 K-1승이에요. 자, 그런데, V4분의 V3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V2를 갖다가 이제 탁 끼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V4하고 V1하고는 같죠, 그쵸?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하셔야 되는 게, V4하고 V1은 어때요? 디젤 과정 이렇게 해서 V4하고 V1하고 같잖아요. 그쵸? V가 지금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V4 대신에 V1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V2를 위아래에다가 이제 각각 곱한 거예요. V2분의 V2를 분모 분자에 그냥 똑같이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V1분의 V2, 이거는 뭐죠? 그쵸. V2분의 V1이 압축비니까 압축비분의 1이죠. 이거는 압축비분의 1이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2분의 V3는 뭐예요? V2분의 V3는 아까 정압팽창비, 초크비, 차단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3에, 그런데 이제 아까 T3는 뭐라 그랬어요? T1에 요거라 그랬죠. 그쵸? 여기까지가 바로 T3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입실론분의 시그마의 K-1승. 자, 요게 바로 여기 괄호 뒤에 거, 그쵸? 요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입실론의 K-1이 여기에도 있고, 입실론분의 1의 K-1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T1의 시그마에, 그리고 시그마의 K-1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요거 곱해주면은, 시그마의 K가 되겠죠. 그래서 T4는 뭐가 되냐면은, T1의 시그마의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었던 식, 1-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이거에다가 각각의 T3에다가 요거 넣어주시고, T4에다가 요거 넣어주시고, T2에다가 뭐예요? 그쵸?
아까 이제 구했었던 뭐 그거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약간 이제 외워두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출제하는 시험 볼 때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쵸? 외워두시는 거랑 또 이해해서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거는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식적으로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 시간 내에 다 유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3-4번만 써보면은 이제 잘 외워지더라고요. 안 보고 쓰면은. 보고 쓰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백지에다가 1 뭐였더라? 1 뭐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3-4번 써보시면은, 이제 외워지실 겁니다. 웬만하시면은. 그래서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토 사이클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오토 사이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오토 사이클 1 입실론분의 1에 K-1이다. 입실론은 압축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젤 사이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